알쏭달쏭한 크립토 시장을 한눈에 담아보시죠. 전지적 코인 시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는 코인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지적 코인 시점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50분 동안만 진행이 되죠. 방송이 끝나더라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순간에 힌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힌트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전반적으로 이 시간 대비해서 코인들의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발언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죠. 이와 관련해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비트코인이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5% 넘게 밀리면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5% 넘게 같이 빠진 모습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또 솔라나도 6% 넘게, 그리고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코인들을 고르라면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가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는 10%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시겠죠. 크립토 시장이 주식 시장과 대비해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요한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 파월 의장의 입에 항상 주목하는 모습이었죠. 향후에 금리 조정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매파적 인하 기조로 변경이 됐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 소식들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조금 다시 한번 반짝하나 했더니 36시간 만에 18%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리플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최고가를 경신하던 리플이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단순히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는 재료 소멸, 이게 세론으로 작용한 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FOMC의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의 의견을 잠시 후에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거시경제 일정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에 저희 방송 끝난 직후죠. 일본에서는 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는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3분기 GDP가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나오면서 그래도 다음 FOMC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일정들 알아두면 그래도 시장에서 전략을 세울 때 유효하게 작용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부터 거시경제 일정까지 살펴봤지만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보유한 코인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지적 코인 시점은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거리인 코인이 어떤 건지 저희에게 걱정인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02-2638-3945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지금 걱정거리인 코인이 어떤 건지 이름,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지적 코인 시점으로 크립토 시장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QR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하필이면 밤사이에 시장이 조금 무너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게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이 새벽에 안 그래도 요새 날씨가 추운데 네. 이 파월 회장의 멘트로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로 지금 하락이 나와주느냐? 일단 시장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치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이전부터. 1개월 전서부터 높았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선반영으로서 이미 작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서 작용을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발표 직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내년도에 이 9월 대비 이제 4회의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12월 이외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나와주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멘트.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일단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었었고요. 네. 추가로 이제 연준은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없고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제 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이제 수정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시장은 이 투심이 이제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12시에 발표가 되는 일본 금리가 지금 시장의 예측치는 동결로 이제 보고 있어요. 동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그렇죠. 네, 깜짝 선물 주면 인하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인상적으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아하.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차트로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지금 이 하락의 폭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슈 맞물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FOMC가 마무리가 되면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요.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기조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라는 것에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코인 시장에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의 기조가 변했다고 한들 뭐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게 혹시 조금 더 센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실까요? 일단 뭐 금리 발표 수치랑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는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단 금리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멘트를 쳐주는 이제 네. 코멘트를 해주는 게 다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멘트를 주기 때문에 다음 경리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음 발표 때는 인하가 나와주겠구나, 인상이 나와주겠구나. 물론 그 발표 직후 나와주는 이제 뭐 비농업 고용 지표, 뭐 고용 지표 관련 이제 이슈들, 네. 그다음에 뭐 실업률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멘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가는 거죠. 다음 이 금리에 대한 뭐 인상이라든가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인상 쪽으로 발언을 해줬네. 그렇다면은 이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신규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지금 나와주었었던 파월 같은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 반등 수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1월 달에 발표되는 혹은 그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뭐 CPI 수치 아니면은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혹은 인상에 대한 혹은 동결에 대한 이제 사이클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이 하락세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중요하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봐야지 이 정보에 대한 이슈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슈는 이미 나온 상황이죠. 결과에 대해서 맞을 거는 일단 맞고 그 다음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냐? 또 그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반등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텐데 그거는 잠시 후에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일본이 금리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 결과까지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리플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나 해서 조금은 저도 설렜었거든요. 근데 설렘이 갑자기 이렇게 또 실망감으로 빠르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구나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리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다라는 네. 소식 직후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급등 이후에 다시 말아 내렸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셨을 때 저도 그렇고 막 부모님들한테 막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이거 사줘 하잖아요. 네. 근데 막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 잘하면 사줄게. 아니면 뭐 맞아요. 시험 정도 잘 나오면 사줄게라고 하는데 조건부가 되더라고요. 네, 조건부가 됐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안 사준 거예요. 오. 이게 리플이 이제 뭐 ETF 뭐 승인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았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 RLUSD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상승도 나와줬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현재 고점인 4,02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게 됨에 따르면은 이제 막 화성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화성 못 가네? 네. 그러면은 화성 못 가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고 파는 사람들이 나와주겠죠. 그 매도 심리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하락 조정의 단계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재거리가 많아요. 뭐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되고 나서 이제 포리킨스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 SEC 소송 같은 것들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강한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리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전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4,025원을 못 들었을 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또 정보에 대한 그거이기 때문에 네. 차트랑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실망감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형성해놨던 이런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달리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놔야겠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매도 심리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SEC 의장이 취임으로 뭔가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이와 관련된 향후 전망들 잠시 후에 차트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의 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세세하게 또 여러 가지 코인들을 통해서 전략을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관심 코인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오셨는데요. 이런 관심 코인들은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코인이 전략과 맞아떨어졌는지 첫 번째 코인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페페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분석을 했을 때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이 괴리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괴리감이 심하면은 원화 차트를 보는 것보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인 달러 차트를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달러 차트로서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분석을 했던 글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페페 달러 일본 기준으로서 이제 페페 그리고 뭐 시바이누 같은 애들은 소수점이 되게 많아요. 막 0.0000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외하고 숫자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게 솔라나랑 같이 페페코인도 삼각수렴을 응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삼각수렴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 주었었는데 이전에 제가 이 솔라나 리뷰를 했을 때에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다가 응축이 진행이 되고 그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페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단 돌파 성공 시 전고점인 이제 1196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최고점까지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다. 페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패턴을 돌파할 때 혹은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돌파나 이탈을 할 때에는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전고점 구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돌파한 시점에 대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혹은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는지 의미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페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돌파를 하고 꼬리 기준으로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 구간 돌파하고 최고점 구간이 이제 1730 정도 구간이었는데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줬어요. 근데 최고점 구간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최고점 기준 수평 저항선이 수평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수평 지지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나와주는 이런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이후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163.44%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었었다라고 이제 리뷰 가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페페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그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략을 세워주셨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돌파 이후에는 강한 슈팅까지 나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지지라인의 역할로 바뀌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규 매수 접근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지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적인 전략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코인, 향후 전략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내일 장부터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정보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코인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월 11일에 분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스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스팀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11월 같은 이 11월에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응축 구간들이 하락한 다음에 응축이 진행되는 애들이 있었고요. 상승한 다음에 응축이 진행되는 애들 아니면은 뭐 1, 2년 단위로서 뭐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 응축 구간 내에서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내부에서도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스팀은 단기 상승 추세, 그 다음에 202원에서 269원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었다. 근데 현재는 그 박스권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 성공 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박스 응축 구간 상단을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어요. 꼬리를 말아 올리고 그 이후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었고요. 그러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진입 이후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68.68%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굉장히 꼬리가 긴 캔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꼬리가 긴 캔들이 이제 계엄 당시에 나와주었었던 이제 그 패닉셀 당시에 찍고 말아 올렸던 구간인데 이런
이제 페닉셀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지지 구간 혹은 이제 뭐 역사적인 이 매물대 구간 등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팁으로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월에는 응축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팀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박스권 응축 구간에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마찬가지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돌파한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계엄령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패턴이 살짝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향후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리트킴 전문가님의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힌트들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전략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새롭게 우리가 전략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관심 코인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의 주인공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한번 이제 두구두구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은 이제 스테픈 짜란. 코인이고요. 이 스테픈을 왜 관심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는지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스테픈이 오늘의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들여다봐야 향후에 어떤 전망을 띠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차트상으로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해요. 여태까지 좀 바닥권에 있는 코인일지 아니면 올라오다가 잠깐 눌려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패턴 그리고 있을까요? 일단 이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주봉 원화 차트이고요. 이 친구는 조금 약간 희한한 친구예요. 이 다른 이제 알트 친구들은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최고점도 뚫고 네. 아니면 전고점이라도 뚫어준 모습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 힘이 없어요. 너무 소외를 받은 모습인데요. 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등산할 때 네, 이제 막 계속 둘레길을 정상을 가고 향해서 있나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녀석은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지 어허.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빡센 길로 올라가고 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을 다 올라가게 된다는 남들과 이제 좀 이제 걸어가는 길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주봉 관점으로서 이 하락세기형 패턴이라는 이 상승 반전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지금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을 고려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이제 상승하는 경우 아니면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 정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관심 이 코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 관점으로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미 이전에 이 하락 추세선 상당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반등도 나와주었었고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는데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었으나 제가 항상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 구간도 같이 돌파를 해준지 체크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이 전고 기준 저항 매물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돌파했네? 진입해야지라고 한다면은 이 쐐기 패턴 굉장히 오랜 시간 응축을 진행이 됐었는데 상방국 돌았으니까 최고점 가야지. 뭐 1,000원, 2,000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여기에서 매도세가 나오는데 조금 싸네 하면 이 구간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차 목표가를 이 매물대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이 구간도 수익률이 짧지가 않아요. 이 구간도 지금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 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323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종가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3원 정도 수익인데 23원 정도 수익이면은 7%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욕심을 부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강한 매도세가 꽂혀주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20%, 30%
수치만큼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똑같겠지만 이 투자를 하실 때 욕심을 부리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상승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꼬리 기준부터 해가지고 저점 구간을 연결하면은 이런 식의 상승 추세선이 작도가 돼요. 그럼 가격이 이 상승 추세선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수평 저항선이 하나가 또 존재를 해요. 가격대가 꼬리 기준에서부터 종가가 조금 더 잘 맞겠네요. 이 구간 많이 겹쳐지는 구간 이쪽. 그럼 이 구간 가격대가 214원 정도 구간인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이 213원 정도의 수평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파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겠고 터치를 하고 놓치거나 아니면 추후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 하락 추세선을 재차 한번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이쪽 캔들 패턴처럼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캔들 패턴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 추세선 기준 리테스트 지지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요. 따라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코인으로 스테픈 코인 만나봤습니다. 여타의 코인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남들은 내려가고 있다면 스테픈 코인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 고점 부근인 매물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좋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시 나오는 게 좋을지 이런 향후 전략들에 대해서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지금 만나봤던 관심 코인, 스테픈 코인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 코인까지 만나봤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현재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그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계속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쯤 얘를 지지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놀부심본가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 이 연말에 저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냐가 조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선물을 줬던 적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 달러 차트 기준인데 굉장히 지금 강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10만 달러를 이제 방송 직전에 이탈을 해준 모습이고요. 근데 이 이탈에 대한 관점을 예측을 할 수 없었느냐? 이게 갑자기 의도치 않은 하락이었느냐? 라고 한다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각형 패턴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됨으로써 최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준 모습이지만 이게 약간 돌파를 해줄 때 찔끔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찔끔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맞아요.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나와줬어요. 그럼 이 친구 같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었어요. 근데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었고 쐐기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줌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었었고요. 이전 지지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10만 3,300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이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 추가적인 저점을 높여주면서 재차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높여준 게 아니라 살짝 올렸다가 나 힘이 약하네 하면서 다시 떨어져요. 그럼 이 구간에서 상승 세기 구간을 이탈했지만 이제 또 하나의 하락 반전형 패턴인 이 헤드 앤 숄더 3-3 패턴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넥라인 구간이 10만 3천 불 정도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 구간에 또 지지 구간 매물대가 또 있었어요.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들이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지지 구간 매물대로 바뀌어주게 되는데 이 구간의 가격대가 10만 1,900에서 10만 2,600달러 부근이었고요. 그 구간을 시원하게 이탈해줬습니다. 지금 이런 건 시원하게 시원하지 않았으면 이탈해줬고, 좋겠는데요.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시원하게 이탈하고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 상승 추세선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상승 추세선도 지금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99,200달러 부근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느 구간까지 떨어지느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그 다음 저점인 94.2K 정도 구간, 94,200불 구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송 끝난 직후에 12시에 일본 금리가 발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동결이 나와준다면 다행이지만 인하가 나와준다면은 이제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등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나는 뭐 신규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약간 관망을 하셨다가 이 시장의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정말 풍전등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이미 하락 반전형 패턴이 나왔다는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던 헤드앤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죠. 하단의 상승 추세선도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는 94,2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런 전문가님의 전략들 여러분이 대응하시는데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12시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동결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인하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인상이라는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의 흐름 내가 정말 예상을 하지 못할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시겠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도미넌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미넌스가 대체 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도미넌스는 정확히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도미넌스를 차트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를 통해 알트코인의 시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6시간봉 차트인데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차트의 캔들이 이 도미넌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 도미넌스 수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에 신규 매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규 매수 자금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도미넌스가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었었어요. 이 알트코인 막 리플이 막 갑자기 막 1,000원에서 막 2,000원 가고 그렇죠. 3,000원 가고 4,000원 가던 시절에 도미넌스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주었었는데 지금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상승 반등형 패턴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8%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58.5%, 58.6% 이 수평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인데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60%,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불 돌파하냐 마냐랑 비슷하게 60%가 심리적인 이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근데 60%가 어느 정도로 강한 이 심리적 구간이냐면은 20년도, 21년도에 이제 불장이 나와주고 하락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60%를 제일 최근
11월 달에 처음으로 도미노스가 뚫었었어요. 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돌파를 못했던 시점인데 이 구간인데 최근에 뚫었다가 지금은 조정이 나와준 구간이에요. 다시 이 60%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이전의 알트코인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네. 다시 내려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아하. 하락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시점으로 가격이 움직여야지 알트코인이 이제 숨을 좀 쉴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느냐? 비트코인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돼야지. 이 비트코인 최고점 뚫었는데 얘 가격 좀 더 못 가네. 얘 변동도 별로 없고 수익률이 별로네? 라고 해야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구간을 뚫고 이 과열된 시장 속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탐욕에 이 비트코인이 10만 불 뚫었으니까 11만 불 가야지, 12만 불 가야지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슈로 인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가열된 시장 속에서 지금이 저점 구간 매수 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도미넌스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더욱더 긴 시간 동안에 더 큰 하락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일방적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승으로서 진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다.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폭락이 나와준다. 근데 다만 이 차트 분석이 일봉, 주봉, 월봉 관점이 아닌 6시간 봉 분석이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만 지속이 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그리고 도미넌스의 흐름과 관련해서 앞으로 3, 4일 정도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단기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도미넌스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도미넌스가 60%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지금보다도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3일에서 4일 정도의 예측일 뿐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관련된 전략들을 전지적 코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들로만 봤을 때는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어떤 코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리플 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맞아요. 코인들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 먼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아까 이 뉴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실망감이 좀 크고 그 실망으로 인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구간들에서 매수 타점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셨더라면은 이 구간들에서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코인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상장됐대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 새벽 구간에 상승이 나와주었었다. 다시 그래도 최고점은 아니 고점 전고 돌파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빠져줬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와주었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면서 고점 구간을 다시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일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지금은 하락 반전 패턴인 이제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하고 어느 구간까지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넥라인 구간이 이제 저점이 많은 구간으로 그어보게 된다면은 3,175원 정도 구간이고요. 제일 보수적인 선으로 그어보게 된다면은 2,760원인데 이격도가 크죠. 따라서 저는 이제 접점이 많은 3,175원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 3,175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혹은 이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본 기준에서 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 어느 구간에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예측을 해보게 된다면 2,9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900원 정도 구간을 터치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꼬리 기준 2,767원 정도 구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2,767원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이격도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 4시간 분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3,176원 제가 설명드렸던 구간 3,175원에서 3,15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요.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 반전 패턴인 이제 쌍바닥 같은 상승 반전 패턴을 형성을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어야지 그 이후에 응축, 뭐 수렴 형태 아니면 박스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그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와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하락적으로 지금은 안 좋은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패턴 리플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3,175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크게는 2,767원까지도 보고 있으시니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꼭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QR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빠르게 UX링크도 한번 볼까요? 네, UX링크도 차트 넘어가가지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이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였지만 지금은 트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게 아닌 꼬리를 말아 내리고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준 다음에 다시 또 상승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서 1653원을 돌파를 해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가 기준 돌파 실패 시 이전 매물대 구간인 997원 정도 구간까지 재차 조정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UX링크 오르네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종가 기준으로서 이 1653원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그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나 이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고려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위 코인들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UX링크 만나봤는데요. 섣부른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상단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올라가서 안착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하지 못한다면 997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될까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638-3945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로 저희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지적 코인 시점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접수되어 있는 고민거리들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상담 내용입니다. 도지코인 정찰병을 보냈는데 물렸습니다. 어떻게 탈출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70원 그리고 비중 10% 담아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머스크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끌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정찰병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 펌핑 이후에 이 응축 구간이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됐었어요. 뭐 크게 본다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구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와주는 기타 다른 코인들보다는 추세가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비트가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와줌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혹은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구나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전에 도지코인 살펴보았을 때 상승 하단부 반등 이후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600원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혹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충족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방적으로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단 매물대라고 본다면은 475원 혹은 476원 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 아니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이쪽 구간에서 터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 가격이 435원에서 44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도지코인과 관련된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이 코멘트 해주신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텔라루멘 한번 살펴보시죠. 102원에서 3%의 비중을 담고 진입을 하셨습니다. 비중이 작아서 끝까지 그래도 홀딩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어느 시점에 올까요? 이 스텔라루멘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 같이 이렇게 한번 얘가 처음부터 올라가진 않아요. 네. 처음부터 올라가진 않는데 이제 약간 이제 막 메이저 코인들 막 올라가네 하다가 이제 눈치 하다가 눈치 보다가 갑자기 애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오릅니다. 오. 예,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 그러는데 스텔라루멘 같은 애가 이제 그런 코인이에요. 이 스텔라루멘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와 최근에도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125원에서 지금 뭐 850원 정도까지 900원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거의 수익률이 저점 대비 이제 한 900% 정도가 나와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강한 상승폭이다. 근데 굉장히 강한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고점 구간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준다라고 한다면은 525원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난 추가로 이 스텔라루멘이 이제 화성 갈 것 같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추세가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할 때는 완전한 이익 실현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525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형태로 이 패턴이 전환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디센딩 패턴이 진행이 되고 52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는 완전한 이익 실현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이 나와줬을 때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준다라고 한다면은 688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 혹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쪽 구간에서는 완전한 정리보다는 이제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에게 이 고민을 접수해 주신 분이 워낙 큰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688원 위로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접수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를 맞았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